안녕하세요. 가지가지TV 아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애니어그램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 자신이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고 사랑받아 마땅하다는 그 이유를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해 볼게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성격이라는 건 우리가 자라나면서 각종 어려움이나 위험, 두려움을 극복해온 방식이 굳어진 거예요. 이게 지나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내 성격에 부정적인 부분이 인식되기 시작하는 건데요. 우리가 태어나서 수년 동안 부모에 의지해서 생존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시기가 성격 형성의 가장 주요한 시기가 돼요. 모든 부모님들이 물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기에게 최고의 것을 해주려고 하지만 부모 역시 인간인 이상 아기에게 언제나 완벽한 양육자가 되어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기에게 어떤 식으로든 두려움을 심어주게 되고요. 예를 들면 엄마의 감정 상태가 우울하다면 아기는 우울한 엄마 앞에서 행복하게 웃기 힘들 거예요. 또 엄마가 아기와 충분한 시간을 같이 보내주지 못한다면 아기는 엄마가 없는 상황에 대해 생존의 위협을 느끼겠죠. 그런 두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아기는 엄마의 기분에 맞춰서 얌전하고 차분한 아이가 되려고 노력할 것이고, 긴 시간 공백 끝에 엄마가 돌아오면 엄마 없이도 저 그동안 꿋꿋하게 혼자서 잘 있었어요 하면서 부족한 엄마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려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아기가 느끼는 심리적인 환경이 곧 그 아기의 성격을 만들게 되는데요. 엄마에게서 결핍된 사랑, 행복감,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의 부재, 이런 것들이 아기가 성장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유지가 돼요. 그리고 그것이 평생에 걸쳐서 무의식적인 불안으로 작용합니다. 기쁘거나 신나는 감정을 좀 어색해하거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것이 두려움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성격의 메커니즘이에요. 애니어그램의 각 성격 유형들은 이렇게 기본적인 두려움의 요소를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이를테면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무능력한 것에 대해서, 또는 특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는 안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등등. 이 모든 두려움들은 다 궁극적으로는 내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불안함에서 기인하는 두려움들이에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또 하나 짚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자기 성격 유형에 해당하는 한 가지 두려움만 갖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성격 유형에 따르는 기본적 두려움 외에도 나머지 8가지 두려움들을 다 갖고 있어요. 다만 자신의 성격 유형이 갖는 이 기본적인 두려움이 다른 성격의 기본적 두려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자기 행동을 자극하는 요인이 돼요. 여기 더해서 우리가 우리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욕구, 욕망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거든요.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회피하려고 하잖아요. 의식주가 위태로워질까 두려우니까 돈을 벌듯이요. 욕구는 그런 회피와 충족의 차원에서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여기서 욕망은 욕구가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으로 봐요. 집착하는 거죠. 욕구가 욕망이 되면 거기에만 집중해서 다른 기본적인 욕구들을 좀 무시하기 시작해요. 오직 거기에만 심취해서 과도하게 잘못된 방식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건 욕구는 충족되지만 욕망은 충족되지가 않거든요. 가질 수가 없는 걸 계속 원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격은 이렇게 기본적인 두려움과 그것을 회피하려는 욕구, 그리고 욕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느끼는 두려움이나 공백감이 있잖아요. 이럴 때 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괜찮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격이라는 갑옷을 입는 거예요. 상처받거나 두려운 상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이게 심리적인 방어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격은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는지를 일부 보여주는 거울이 되기도 해요. 지금의 내 모습을 통해서 역으로 내 어린 시절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는 아주 불운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래서 내 성격이 이렇게 된 거라면 나는 앞으로도 평생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하느냐? 불운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물론 많은 손상을 입어서 그만큼 두꺼운 갑옷을 입고 견고한 틀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내면의 본질이라는 거는 다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하더라도 뒤늦게나마 잘못을 깨닫고 다음엔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반성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대신에 성격의 안정 궤도로 들어오려면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는 있겠죠. 중요한 거는 내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걸 지금의 방패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인 것 같아요. 과거는 과거에 놓고 나는 지금의 내 모습을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격을 바꾸거나 고쳐야 할 것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왜 이 성격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보면서 이해해야 하는 대상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나를 가장 상처 주고 두렵게 만드는 상황으로부터 이제껏 나를 보호해준 갑옷인데 그걸 부정하면 나를 부정하는 게 되거든요. 내가 살아온 방식을요. 애니어그램이 이 성격 개념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는 우리 성격이 곧 우리 자신을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 성격은 내 일부이지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격을 훨씬 넘어서는 가능성과 선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 성격이라는 틀의 제약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성격이 내가 갖고 싶은 성격과 다르다고 해서 나를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태어나 자라면서 내가 처한 환경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잘 적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내가 이렇게 생존해 있다는 것이 곧 내가 열심히 잘 살아왔다는 증거가 돼요. 나는 고칠 점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게 많다. 이런 생각 넣어두셔도 됩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 스스로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좀 토닥여 주시고 본인 성격에 고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자기 노력을 너무 몰라주는 거예요. 본인 너무 평가절하하거나 자기 비하에 빠지지 마시고 내 성격의 장점을 예쁘게 봐주고 그러면서 한 발씩만 앞으로 나아가면 되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성격 유형별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어떻게 하면 내 성격의 장점을 봐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내 성격에 내가 알지 못했던 장점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